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추남수입니다.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 금융혁신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미래 금융산업의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금융기관과 시장은 이 같은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을까요?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 더 리더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신설한 미래금융연구센터의 최공필 초대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런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미래금융연구센터, 이제 금융 환경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잘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앞으로 해나갈 것인지 좀 센터 소개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금융권의 당면 과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예. 그런 부분을 예. 처리하다 보면은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라든지 예. 준비가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예. 최근같이 기술 요인이 상당히 우세한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럴 예. 때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을 잘 분석을 예. 하고 예.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예.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아직 우리 쪽의 생태계에 그렇게 없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취지에서 그 원장님이 신설하신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상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미래금융연구센터 이제 3월에 신설됐죠. 네. 뭐 이렇게 조직의 운영 방향이라든가 또 주요 연구 과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상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센터는 5명의 박사가 소속이 돼 있고요. 예. 아무래도 개방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데도 조직이 이렇게 그 중간에 어떤 통제 형태가 아니고 예. 해커손이라고 이렇게 예. 굉장히 그 분산적인 예. 개방형 조직인데 예. 저희 센터도 아마 이런 기술 요인이 워낙 커버리지가 넓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예. 어떤 지혜를 모은다는 차원에서 예. 좀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을 생각이고요. 예.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당국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측면이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예. 결국은 금융권의 주인은 그 은행하고 종사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 회의라든지 교류의 장을 확대해서 이런 기술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주인 예. 역할을 해나가는 모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은행권 중심의 연구가 좀 주종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은 은행권과 비은행권 이런 구분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예. 명확해지지 않는 그런 예.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우리가 은행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그동안 해왔기 예.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확신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은행을 위해서만 예. 이런 센터가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자본시장이라든지 기타 최근에 IT 부분의 여러 가지 새로운 참여자, 그다음에 핀테크 기업들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참여자들을 다 수용해서 예.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떤 새로운 생태계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시사점을 얻어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예. 예. 하여간 센터 이름이 미래금융연구센터입니다. 그럼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미래금융과 관련된 연구 주제, 주로 어느 연구 주제에 좀 당분간 집중하실 생각이신지요? 지금 미래금융이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그렇죠. 예.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 일단 핀테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불 결제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여러 예. 가지 보안이나 인증 면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면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의 어떤 서비스 공급자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계속 강조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예. 상당한 고민을 통해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런 그 다양한 기술 요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예.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지금 뭐 핀테크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지금 현재 추세를 들여다보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확한 핀테크의 정의가 뭔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좀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핀테크의 정확한 정의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 핀테크 정의가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의 결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어차피 이쪽 부분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죠. 근데 최근에 핀테크가 각별히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금 그 세상의 주인이 옛날에 어떤 소수의 특혜를 받고 허가를 받은 업자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고 예. 모두가 참여하는, 예. 쉽게 해서 공급자와 소비자가 서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서로 그 사용자하고 소비자 입장이 서로 그 하나의 인풋으로 작용해서 그 새로운 형태로 예. 서비스가 전달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이 기술적인 요인만 너무 부각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예. 이 서비스의 전달 주체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갑자기 왜 우리가 주인이냐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사실은 새롭게 전달되는 서비스가 예. 우리가 제공하는 그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데이터 중심적인 그런 예. 서비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도움 없이는 이런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 세상의 주인, 그러니까 서비스의 주인으로서 우리 그 개인의 역할이 중요해졌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환경이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그 새로운 예. 환경으로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환경이 이 디지털 환경에서 그 연계성이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모든 체제가,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사람, 전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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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가 핀테크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뭐 그런 금융 서비스이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 총론적으로요. 요즘 뭐 워낙 이제 상당 기간 동안 핀테크 모두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핀테크 잘 되고 있는지요? 잘 되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지요? 저는 그 시도한 차원에서는 그 세계에서 상당히 손꼽을 만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 빠른 시간 내에 특히 간편 결제 관련돼서는 걸먹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것이 어떤 생태계 차원에서 단순히 예. 지불 결제 이쪽만 아니라 어떤 지금 뭐 로보 어드바이저 자산 쪽 예. 운영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이렇게 전반적으로 얽혀서 뭔가 그 서비스의 질적인 차원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바라는 모습까지 가려면 지금 가장 문제가 지금 법적 규제적인 어떤 장애 요인들을 빨리 이걸 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그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좀 구체적으로 뭐 다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은 어떤 부분이 대표적으로 지금 핀테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해외하고도 좀 비교를 해서 이건 이렇게 좀 풀려야 된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P2P 관련돼서 예, 개인 대 개인 대출. 예. 크라우드 펀딩 이쪽 관련돼서 이제 결국은 이 수익을 내려면은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자의 밀착한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 데이터 개인정보 활용 면에서 지금 사실은 그 비식별 정보가 개인정보로 아직도 그 취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제 빅데이터 필요한 데이터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그 빅데이터 관련된 어떤 새로운 걸 기대하려면은 이런 부분에서 뭔가 법적인 그런 허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일단 그 크라우드 펀딩을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대부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얽혀가지고 예. 이게 지금 과연 P2P 본연의 그 피어투피어죠 직거래 이런 예. 방식의 혜택이 대법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걸 넘어서 예. 제공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상당히 또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식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급 결제 관련돼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개인정보 문제가 사실 카드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사실 그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도 크게 위축돼서 사실 지금 비식별 정보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만 지금 공유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비식별 정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그 애플이랑 FBI의 그 여러 가지 이번에 논쟁에서도 저기 비밀번호를 예. 달라고 했는데 못 주겠다고 했는데 끝내 풀었어요. 예, 그래서 뭐 해커를 통해서 풀었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그 이 모바일 환경에서는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사회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이걸 그 허용해야지 합리적인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차피 계속해서 이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 예. 지금 이제 그 개인정보 공유의 문제 좀 짚어주셨는데 진입장벽 문제는 어떻습니까? 뭐 외국의 경우는 뭐 자본금 문턱도 낮고 또 사후적 규제 위주인데 우리는 뭐 좀 사전적 규제가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뭐 지금 전자금융업종도 뭐 예. 7개로 나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칸막이식으로 그동안 규제가 이루어진 건 사실인데요. 예. 이거 뭐 그렇다고 이걸 한꺼번에 지금 다 풀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이 규제 철폐가 많이 답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예. 규제가 지금 선기능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 장애물로 작용되는 부분과 이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이제 조화를 시켜서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정부나 이 입법 당국의 어떤 그 안목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뭐라고 딱 이렇게 해답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고요, 사실상. 그 법이란 것이 아무래도 그 규제 체계가 이렇게 이 사일로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서비스들은 전부 다 그 수평적으로 완전히 연결된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어느 법에 예. 적용시키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일단 해봐라. 그래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들어오겠다. 그런 태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정부에서 그 사전에 연구를 많이 해놨습니다. 예. 이런 변화된 환경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이미 그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해서 수년 동안 연구를 해왔고 예. 그래서 보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예. 많은 준비가 돼 예, 있다. 예. 예. 그 센터장님 그 말씀하신 걸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오픈 플랫폼 많이 강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들이 이제 개발한 관련 기술들을 좀 같이 공개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좀 들여다보면서 여러 사람이 보게 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이제 그게 이제 취지인데 사실 우리나라 좀 그런데 좀 약하죠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이게 참 예민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그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장을 계속 이끌어왔는데. 예. 이런 성장 전략의 어떤 그 일종의 레거시죠. 유산이죠, 일종의. 예. 이 유산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수평적인 연관을 상당히 가로막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지배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예. 어떤 그거를 또 막기 위한 규제 차원의 어떤 노력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상황인데 분명한 거는 앞으로의 우리의 지향점은 모두가 참여하는 포용적인 성장이 앞으로 성장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레거시, 유산적인 이런 체제를 어떻게 빨리 이렇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개방 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이게 우리 모두의 상당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금 그 선도 그룹으로 자리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스스로 거대 시장,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그 경쟁력 없고 생산성 떨어진다고 자꾸 이렇게 구조조정해서 쳐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
사실은 연결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생산성 있는 경제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의 경우에는 새벽 시장, 노동 새벽 시장이죠. 일종의 예. 조금만 기술만 있으면은 사이버상에서 올려놓고 서로 거래가 되는 예. 그런 기그 이코노미가 지금 많이 예. 활성화되고 기그 있는데, 이코노미. 예. 예. 그러니까 누구나 뭐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이런 정규적인 그런 고용을 생각하고 계신데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 하에서는 예. 누구나 어디서든 자기 기술 하나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예,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빨리 구현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고. 어떤 플랫폼이 좀 만들어져야 그러니까 될까요? 플랫폼이란 게 뭐 말이 그렇지 장터입니다. 쉽게 장터죠. 얘기해서 예. 장터란 게 일종의 광장. 예, 공간. 광장이죠. 예. 누구나 들어가서 거기서 서로 얘기하고 공급자는 공급자가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예. 그 소비자가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무슨 역할이 될지 모릅니다. 이게 소위 경제학에서는 그 멀티사이디드 마켓인데 다면적 시장이죠. 쉽게. 예. 그래서 이런 그 연결된 그런 환경에서는 다면적 시장이 점점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플랫폼 단위로 전환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물건 만들어서 자기 직원을 통해서 물건 파는 것이 아니고 자기 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예.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구글이나든지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거 다 운영체제는 다 그런 식으로 하는 예.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 친구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앞으로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실 관련된 질문을 조금 다시 한번 드리면 사실 네. 뭐 지금 저희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핀테크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일자리 감소.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가 중산층 일자리가 공급되던 금융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 길거리로 나오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면 이게 조금 완화되거나 뭐 다른 모습일 텐데 당연하죠.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좁혀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금융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 기술적인 변화를 외면하고 지금 방식대로 계속 고집한다면은 결국은 금융기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소위 스마트 계약, 그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 얹어 있는 그런 것들로 다 대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비용도 절감되고 그동안 어떤 그 금융 사고의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예. 솔직히 금융 서비스 자체만 보면은 지금 그 기존의 인프라를 구태여 이렇게 돈을 많이 들어가면서 공적 자금 퍼버가면서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최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런 그 고용 불안의 문제가 나오는 건데요. 예.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이런 기술적 요인을 갖다가 빨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픈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은 우리의 규제 체계에서 우리의 법과 규제 체계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구현해내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법에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미리 실험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미국, 영국처럼 관용의 자세를 보라 그 부분 자신하기 어렵죠 사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기술적 요인을 우리 지금 레거시 소위 유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면은 저는 빨리 제3세기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제3세기는 아무래도 지금 그 여러 가지 당면한 이슈들이 우리와는 다른 성질이 다른 예. 개발 도상에 있는 개도국 얘기하시는 거죠? 개발 도상국. 예. 거기선 법적 규제적 이런 문제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런 그 어떤 그 핀테크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요인의 씨앗을 그 규제나 이런 거로 인해서 꼽히기 어려운 이런 여건에서는 해외에 빨리 나가가지고 키워서 그걸 갖고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우회 전략이죠 일종의. 예. 예, 그게 대안이 아닐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뭐 국내에서 꼽히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가 적은 외국으로 나가서 꼽히워서 그 꽃을 가져오자. 좀 좋은 대안이신데 좀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생각도 드는.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그게 국내외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국경이라는 게 있는 거지 실제로는 기술은 이미 국경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괜히 여기서 규제 탓하고 괜히 움츠러들지 말고 제 말은 얼마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휘를 하란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나가서. 예.
그 지금 비트코인 또 얘기하시고 비트코인 하게 되면 또 요즘 또 블록체인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기술 변화의 속도. 근데 이거 좀 나오신 김에 전문가이시니까요. 시청자들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또 그런 게 되면 또 실제 뭐 금융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는 게 가장 어렵죠. 예. 그 뭐 블록체인은 쉽게 얘기해서 분산 장부죠. 그러니까 예. 옛날에는 어떤 그 은행이라든지 특정 장소에 모든 정보를 다 보관을 하고 예. 거기서 이제 이 양반 당신이 당신이냐는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떤 거래를 할 때 이 거래를 해도 됩니까 하는 그런 허가를 받아서 금융 거래가 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IT 관련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 정보 보안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 뭐 아무래도 뚫리게 되고 뚫리니까요. 아무리 보철 많이 세워도 정보는 새나가니까.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아주 혁명적으로 예. 모든 걸 다 공개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느 특정 장소에 있는 정보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 그 시스템에 들어온 노드라 그러죠. 노드에 예. 다 공개를 해버리면은 예. 누가 이렇게 해서 장난을 치려 그래도 이 모든 세계 거래의 모든 거의 대부분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예. 오히려. 예. 그러니까 혁명적인 사고죠. 모두가 공유함으로써 그 보안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처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의 어떤 기반으로서 이제 많이 각광을 받다가 최근에는 이게 가상화폐뿐 아니라 우리 경제 활동 일반적인 거래조차도 엄청나게 많은 그 적용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예.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법적 거래라든지 공증하는 부분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변호사라든지 공증인이라든지 중간에 매개체를 통해서 그동안의 어떤 신뢰를 갖다가 입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도장을 찍고. 근데 이런 거 필요 없죠. 일종의 타임 스탬프를 통해서 그 P2P로 전부 다 이 그 거래의 어떤 예. 안정성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중간 매개 없이 신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금융 거래를 거의 다 원활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아주 혁명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예. 한마디로 이건 심지어는 그 우리 자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부동산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를 분산시켜 놓기 때문에 여기 가서 내가 이게 있느냐라고 확인하고 저기 가서 또 확인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부 한 군데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일종의 쉐어드죠. 모든 정보를 다 전 세계 인민들이 다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거래가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뭐 구태여 여기저기 거치지 않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블록체인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와해성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그렇다고 이게 우리의 모든 레거시를 다 대체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는 그 중앙은행 중심으로 그래도 소수의 어떤 입증된 확실하게 인증받은 사람들끼리 인증하는 절차를 통해서 지금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옛날에는 대안 없이 우리가 주어진 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미약한 인간도 미약한 개인들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개인들은 과거 중앙 집권적인 어떤 금융 시스템의 모든 것들을 다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죠. 굉장히 큰 변화들이 엄청난 변화죠.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요. 그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금융 이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 은행. 이게 사실은 이제 IT 기업들과 금융이 결합돼서 이제 사실은 이제 IT 기업이 주가 돼서 한번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을 해봐라. 그리고 기존 은행이랑 경쟁을 좀 해라. 뭐 매개 하나 풀어놓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뭐 금산분리, 금융과 산업의 분리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지금 뭐 앞으로 좀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엄밀히 얘기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용어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모바일 은행이 맞고 디지털 은행이나 모바일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옛날부터 우리가 금산분리 그 이슈와 연결된 그런 거 그때마다 이런 이슈가 돼가지고 사실은 어떤 그 산업 자본이 진입을 못했죠. 근데 그 해묵은 이슈가 핀테크라는 어떤 추세와 맞물려 가지고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일종의 절충적인 대안으로 이제 제시가 된 건데
문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사실 양론이 있죠. 예, 그게 내려면 아무래도 정보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여건들이 좀 성숙이 돼야 되는데 예. 뭐 처음에 1, 2년이야 버티겠지만은 계속해서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익 모형이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시도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환경이 바뀌었고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민간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활용할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흥분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금융센터 앞으로 어떤 기관으로 좀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청사진 좀 한번 제시해 주시죠. 최근에 그 미국에서 R3CEB라는 그런 핀텍 업체가 이제 예. 그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제 그 비트코인의 다음 버전인 에테리움을 갖다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앞으로의 그 미래 환경에서는 어느 특정 주체드가 주도하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 어차피 기술의 요인이 워낙 복합적이고 그래서 결국은 미래의 변화를 주도하려면은 콜라보레이션, 소위 협업이 가능한지 아닌지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 선생님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앞만 보고 경쟁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협업을 하느냐 예. 이렇게 그 저도 사실 그게 걱정인데 전부 다 오픈하고 자기 거를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방하고 협업은 앞으로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역설적인 예. 주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 해외 플랫폼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우리는 그냥 거기 그 종속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예. 선도 산업일수록 자기 거를 개방하고 협업을 빨리 촉진하는 플랫폼을 소위 장터를 만드는 전략으로 빨리 나가지 않으면은 그리고 세계는 지금 국경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놀 게 아니고 해외에서 얼마든지 전 세계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취적인 전략을 구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대로 핀테크는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업입니다. 이런 뜻에 맞게 관련 제도와 관행들이 개선돼서 보다 개방적인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미래금융연구센터의 최공필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